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요 책,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122쪽. 여러분이 책을 지금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주에 한 번 하고, 이리저리 어떤 때는 땡겨 먹고 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하잖아. 그제? 정기적이면서 부정기적으로 하잖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륵, 인도 불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보살님 미륵입니다. 미륵 부처님 당시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썰이 있어요. 진짜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다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죠. 그 수기를 받은 자리가, 인도 가보셨어요? 물론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진짜 분위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인도 간다 그러면 한 100명은 모일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안 가. 인도 힘들어. 인도 안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근데 저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 사는 데가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 잘 안 갈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위험해요. 그리고 저번에 모디 총리 아세요? 인도 요즘 떡상하잖아.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쫙 커오는 게 인도. 전 세계에서 인구도 지금 중국을 넘어섰고, 인구가 넘어서는 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구가 GDP에서는 굉장히 큰 걸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나라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골로 갑니다 라고 말할 때 합계 출산율 0.6대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죠. 아니,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0.6에 걸리면 두 사람이 0.6명을 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긴 힘들죠. 개인적으로는 일조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나와봐야 별로 상태 안 좋아.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어. 저런 거는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해서 씨를 받아봤더니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게 구마라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부모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똑똑하지 않고, 부모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자식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대를 이어서 상태 좋은 사람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위인전을 다 읽어봐도 대를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똑한 사람 밑에서 똑똑한 사람이 계속 나와버리면, 야, 그거 같은 불평등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부의 불평등보다 더 대단한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통한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지금 현재 인류에는 그거는 머리는 세습이 안 된다더라. 부는 세습이 되는데 머리는 세습이 안 된다더라 하고, 가는 데는 좋은 거 먹어도 일찍 갈 놈은 가더라.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 그거 참 재밌지. 그냥 우리 생각에는 좋은 걸 드시고 영양 상태도 좋고 좋은 관리 시스템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쩌리보다는 한 10년 이상 더 사실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불평등 속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단종되는 게 뭐 특별히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륵이 아일다고 부처님 당대에 제자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요. 그 수기 받은 장소가 녹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한 자리가 녹야원. 그래서 녹야원에 굉장히 중요한 게 유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야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랑 인도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걸 알지. 일반 가이드나 일반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쓸데없는 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어디 쓰기는 딱히 들으면 무지 중요해. 근데 쓸모가 있느냐?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명품인데 진짜 좋은 명품이야.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쓸 수가 없어. 너무 비싼 거라서. 그래서 대여금고에다 넣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지가 못 봐. 그런 상황이 비슷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바라나시에 가면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데도 있고, 그래서 바라나시의 열애향실이라고 합니다. 향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욕먹을까봐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저는 향을 안 피우면 기도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절에서 자꾸 향을 못 피게 해서 저게 되나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향문화가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오래된 겁니다. 되게 오래된 겁니다. 불교 이전부터 이집트에서 공양 문화가 있었고 인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향공양이라는 거는 부처님 당대에도 아마 어느 정도 이상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지는 않고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탑이 만들어지고,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탑이 만들어지거든요. 부처님 사리탑이. 거기에 향공양 얘기가 나옵니다. 일산도 꽂아놓고, 그러니까 햇빛 가리개도 해놓고,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꽃, 향하고 꽃은 그때부터 그냥 문화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을 존중하는 문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오래 주석하셨던 그 자리, 부처님 방, 어떻게 보면 부처님 방, 거기를 오늘날까지도 열애향실이라고 부릅니다. 열애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향실은 그 부처님에게 향을 공양하는 곳, 그러니까는 존중을 해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 열애향실로 제일 유명한 데는 마가다국 영축산 열애향실, 법화경설법지라고 하는 인도 가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열애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위성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이제 기수급고도권, 거기에도 가면 금강경설법지 해가지고 그 열애향실 찾는 게 되게 쉬워요. 인도 다녀보면. 왜? 금이 붙어 있어. 가보면 이렇게 금으로 누가 다 붙여놨죠. 동남아 분들은 오시면 이렇게 금 붙이는 문화가 있어서 저쪽에 좀 번쩍번쩍한데 그럼 열애향실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부처님 방이 있었어요. 거기 기원정사에 거기에 이제 7층 건물이 있었고 거기 부처님 방이 있어. 그런 거 같지 않아? 나를 위해서 재벌이 절을 한 채 지어줬어. 야, 내 방 없겠냐? 내 방 하나 만들어 주겠지. 그거하고 그냥 방만이 아니고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따로따로 공간 분리를 다 하는 시절은 아니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 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오래 머무셨어요. 부처님이 금강경만 설법하신 게 아니고 가장 오래 머무셨죠. 한 18년에서 한 23년 정도까지 이렇게 기록에 따라서 편차들이 좀 있어. 그래서 되게 오래 머무셨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부처님을 기념하는 불상이 만들어져서 그런 기록들이 현장의 대당서였기에 나옵니다. 거기도 열애향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셨던 그 자리도 그쪽에도 열애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공양 올리는 게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부처님 당대까지 소급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바로 직후부터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내려왔던 문화예요.
그리고 탑에다가 향하고 음식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율장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거든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 등을 올린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탑 대신에 불상으로 대체되고 오늘날 우리가 불교 의례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한 2400년 그리고 더 넘어가 버리면 부처님 당대까지 소급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뭐 원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야,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르나트에 가면, 녹야원에 가면, 그 사슴동산, 실제로 사슴이 있습니다. 그 일본 분들이 나중에 이제 풀어놓은 그 사슴동산이 있어.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 부처님 열애항실, 부처님께서 법을 하시던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초전법륜상, 사르나트 양식 초전법륜상이라고 하는,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수인을 하고 있는 요 초전법륜상이 있어요. 전 세계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해지는 그 불상이 있고, 그게 이제 간다라 마투라에서 불상이 시작되고 나중에 그게 사르나트가 두 강이 합류되는 교통의 요지예요. 예전에 물류의 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전급 정도 될까? 대전, 천안 뭐 이렇게 다 호남선을 가든지 뭐 경부선을 가든지 다 거쳐가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양식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여러 좋은 것들이 합쳐져서 가장 완성된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 불상에 모셔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법당이 있는 거고 그쪽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금 옆으로 내려가면 아쇼카 석주, 파괴된 아쇼카 석주, 사사다로 된 그 윗부분은 영국에서 훔쳐가다가 다시 반환했기 때문에 그 사르나트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이 불상도 사르나트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거는 그 밑에 있고. 근데 이게 사암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진짜 대리석 같이 밋밋해요. 굉장히 이렇게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면 무슨 전생이 보인다는 둥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설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볼만하고. 그런데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면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그 나메크 스투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 탑이 하나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초전법륜 탑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탑이 원래는 쌍둥이 탑입니다. 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정도 크기의 탑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나르마 라지카 스투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파괴가 됐습니다. 1800년대 중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힌두교, 그 동네가 힌두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토호 세력, 그러니까 지방의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그냥 허물었어요. 나도 왜 허물었는지 잘 모르겠어. 보통 허물면 그것도 돈 들거든요. 짓는데도 힘들지만 탑이 우리나라 탑 같은 거 아닙니다. 겁나 큽니다. 수십 미터짜리 탑인데 야, 그거 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왜 허렸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보통은 뭐 거기 돈 될 만한 게 있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종교적인 걸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헐 때 부처님 사리기가 나왔고 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리기라고 하는 거는 사리를 수납하는 이 통, 사리 장엄구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어. 그래서 대단해요. 겐지스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인데 겐지스강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팔아먹지. 돈이 궁해서 했으면 팔아먹지. 저는 팔아먹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저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팔면 어딘가로는 살아있어. 근데 저런 식으로 버리면 이걸 어떻게 찾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뭐 그렇게. 그래서
나르마 라지카 스투파가 지금은 사라졌고 지금은 나메크 스투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탑을 초전 법륜 탑이다라고 하는데 나르마 라지카 스투파가 초전 법륜 탑이었을 거고, 하나의 탑은 초전 법륜을 기념하는 탑이고 또 하나의 탑은 수기의 탑이에요. 부처님께서 거기에 가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미륵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수기를 기념하는 탑.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저는 수기를 기념하는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가 초전 법륜의 탑. 그래서 그거는 사라졌고, 근데 이제 초전 법륜이 의미적으로 더 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는 저는 그 탑 자리도 가거든요. 이미 사라진 그 탑의 자리는 있어요. 동그랗게 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참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미륵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자리고 그걸 기념해서 탑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간다라에서 불상이 만들어질 때 보살상 중에 제일 빠른 게 미륵보살상이에요. 그리고 미륵 같은 경우는 도솔천에 지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시고, 이 생각이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인데, 열반하신 부처님이 영험할까? 이 생각이 진짜, 제가 요즘 열반경 쓰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뭘 찾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열반하신 부처님의 영험성에 대해서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인도에서부터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열반하셔서 가셨으니까 허공과 같이 평등한 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됐고 일단 내 문제가 급한 거야. 일단 내 문제가 급한 거야. 이게 속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 존중하고 이건 그건 그거고, 하지만 입시기도 끝나면 절에 오는 신도가 많이 준다더라.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그걸 네 뭐 복 받으려고 기도하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내가 먼저 어느 정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주상보시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무주상보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처리하기 싫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무주상보시가 왜 제일 좋은 줄 알아?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름 써줄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해. 뒤탈도 없고.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까놓고 얘기하면 안 합니다. 뭘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무주상보시 얘기를 계속해. 가만히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우리는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실전적인 얘기. 그래서 실제로는 부처님도 수기를 받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수기고 지랄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마음 잘 닦아서 살면 되지. 그럼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굳이 부처님 되려고 할 필요는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다 연결시켜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한 뒤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과거 7불, 과거 4불 얘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얘기 저한테 했었는데 자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갈 거면 말고,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갈 거면 말고 갈 거면 나 정년하기 전에 좀 가라. 뭔 뜻인지 알아요? 뭔 뜻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들어오죠.
안 갈 거면 내가 너를 존중해서 하겠는데 포기. 기왕 갈 거면 얼마 차이 안 나면 나 정년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좀 가. 그게 크지? 너무 이게 속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크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정승 죽었을 때보다 정승집 개 죽었을 때 좋은 객이 더 많이 온다고.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도에서부터 얘기해요. 인도에서부터 열반한 뒤에 이게 조금 영험이 부족한 거 아닌가.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생각하냐? 다음 번호에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니요? 오실 분? 그런데 당선이 돼 있다네? 지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고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좀 머리가 아픈데 당선이 돼 있는 거야. 미륵입니다. 그게 미륵신앙의 어떻게 보면 시작.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근하지 않아요. 그냥 대목대, 부처님 오신 날 대목대 하는 정도가 전부고 그 외에는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대신에 누구를 하냐? 자세히 봐봐.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이분들은 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중에서도 찾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이에요. 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열반하신 분을 찾느냐? 안 찾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까지도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이론도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갔지만 간 게 아닙니다. 더 센, 무형이지만 더 센 존재로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법화경하고 열반경. 법화경하고 열반경. 그리고 그런 식의 설정 구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삼종출관이라고 나옵니다. 삼종출관.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입관했는데 3번 움직였다라고 하는, 관 밖으로 3번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에게는 아난이 운구행렬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성격이 좀 급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애들이 알아서 할 건데. 야, 이쪽이다, 이쪽. 야, 이쪽. 그래서 내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그건 아난이 수제자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아난파에서 계속 전승하던 거고, 그와 똑같은 스토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하가섭이 곽실상보, 마하가섭이 늦게 당도하니까 발을 내보이셨다. 그래서 예배를 다 하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니까 발이 다시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 돌아가신 걸 보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반도를, 우리나라는 그 열반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열반도가 없어. 근데 팔상도 안에 쌍림 열반상에 그런 비슷한 그림이 있어.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거기 위쪽에 막 그 오열하는 여자가 한 분 있어. 근데 그게 마야 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1회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부처님을 낳은 게 아니야. 왕자를 낳지 부처님을 낳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공덕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천에 가서 태어난다고. 부처님을 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어머님이 윤석열을 낳았지 대통령님을 낳은 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낳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대통령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고 획득주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위들은 그런 거죠. 재벌이 아닌 이상. 재벌은 세습이고 나머지 사회적 지위들은 획득주의지. 내가 노력해서 뭐 장관이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좋은데 태어나신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그 도리천이 그렇게까지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와서 그거는 참 그렇지. 제가 처음에 그 열반도 일본에는 이 열반도가 많이 있어요. 부처님 열반도가 많이. 우리나라는 열반도가 별로 없어요. 그게 중국에도 아마 열반도가 별로 없지 싶어. 중국 문화권의 특징이 죽음을 환기할 만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반도를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남아라든지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라도 약간 틀리다니까 내가 생각이. 그래서 이게 열반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 깨달음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기를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잡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열반도가 있어. 그래서 열반도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막 이렇게 그 그림이 말을 하는 것 같은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게 차이예요. 그림이 약간 입체같이 움직여.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잘 아는 그림을 한번 보잖아. 책이나 이런 데서 그걸 읽어가지고 내용이 스토리를 내가 머릿속에 다 알아. 그러니까 고우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개고생을 하면서 그렸어. 뭐 이런 걸 하잖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뭐 말을 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아봤어요? 환자입니다. 바로 낚이는데 바보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근데 내용을 알면 진짜 약간 그걸 이제 깊이감이라고 하는 건데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모르면 그냥 스쳐가는 거고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갈 때 다 똑같아요. 내가 아는 게 있으면 훨씬 잘 보이고 모르면 스쳐가요.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 세계 테마기행 뭐 이런 거 봐도 그런 다큐 이제 외국 이렇게 막 좋은데 이렇게 다니는 다큐들 있잖아. 그런 걸 봐도 막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는 뭐 어떤 자리고 어쩌고. 가본 데는 참 눈에 선하게 들어오고 안 가본 데는 뭔가 싶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책을 보든지 뭐 해갖고 이게 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약간 3D 같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이해도가 깊으시면. 이거 여러분 그거 있어. 이게 사람들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춘향전을 읽었어. 읽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춘향전 읽겠어. 흥부전이나 춘향전이나 이런 거를 보잖아.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잖아. 그럼 그걸 떠올리잖아. 그러면 약간 3D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자막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배경 지식이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한국 거를 읽어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잘 돌아가는데 외국 문학을 읽으면 뭐 소스텝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읽으면 그게 잘 안 돌아간다니까. 그게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역사 공부하고 뭐 철학 공부하고 그러면 중국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런 불교적인 것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의 자신의 깜냥을 테스트해 볼 때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느냐를 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 근데 유럽만 해도 그게 안 돌아가요. 그게 내 한계지. 이슬람, 중동 이러잖아? 뉴스 보듯이 합니다. 떠오르는 지식이 연결되지 않고 단편적이에요. 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채워 넣으면 그게 움직여. 움직여. 그래서 재밌는 거지. 그게 다 움직이는 걸로 저장이 되면 진기해. 진기해.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더 구체화되잖아요. 그럼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이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오열하는 그 열반도가 일본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들이 일본절의 또 특징이 그거 잘 안 보여줘요, 이 꼼생이들. 그래서 무슨 날이 있어서 뭐 기념일 이런 때 그거 하나 전시했습니다 이래갖고 막 사람을 오게 하고 이러거든. 우리는 그러면 그런 날 갑니까? 가다 보니 그런 날이 있었던 거지. 내가 찾아서 갈 사람이 아니다. 누가 나한테 맛집 가자고 그래가지고 맛집 갔는데 갔더니 줄 서잖아. 옆집 간다, 옆집. 그리고 맛집 옆집은 특이하게도 언제나 한가해. 그리고 나서 그 집 가서 먹고 나오면서 줄 안 서기 잘했다. 줄 섰으면 아직도 못 들어갔겠다.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지 사실은. 그렇게 줄 서서 먹는 맛이 있는 거고 한가해서 편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사람마다 성향이니까. 그래서 그 삼종출관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작동한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죠. 법화경 견보타품에 보면 열반에 든 다보열애가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면 땅속에서 튀어나오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증명한다. 얼씨구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래 맞다. 추임새 딱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불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의미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싶다. 나 그게 걱정이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이 쓸데없는 거를 누가 알까? 참.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그렇지만 죽어도 아무도 몰라.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해서 어디도 못 빼고 뭐 3일도 못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셔도 일주일 안에 잊혀집니다. 그 자리가 묻혀 마치 팥죽 떠먹듯이. 팥죽 떠먹지. 팥죽을 한 숟가락 그래 딱 떠먹으면 단팥죽이어야 돼. 단팥죽 이렇게 딱 떠먹으면 이렇게 조금 흔적이 있다가 싹. 그게 인생이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돌아가셔도 팥죽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팥죽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을 못 지키고 이게 국가가 무너지고 내 직장이 어떻게 내 사업체가 됐고요. 빠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빠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빠져서 행복을 찾으세요. 다 미루어 놓은 거를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어. 젊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갖추지 말고 절에 살아보면 그게 있어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얘기인데 어른 스님들이 쓸데없는 거 진짜 잡일 더럽게 시키거든. 아니, 저는 뭐 일하면서 참으면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일반 스님들 보면 그래. 되게 시켜.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착한 사람들은 다 하락하면 다 합니다. 뭐 참석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그걸 해요. 그러면 자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도 잘 못하고 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근데 나중에 누가 인사를 오는 거야.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뭐 좀 인사를 와. 그러면 그 옆에를 보면서 너는 이런 거 안 하고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되게 재밌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스님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바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거지, 요걸 하고 나서 한가한 뒤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일론 머스크 바람 피듯이 해야 돼. 화성도 가고 테슬라도 하고 하면서 바람도 피고 애도 낳고, 이게 동시에 가는 거지. 내가 화성 간 뒤에 내가 애 하나 더 만들게. 그러면 단종됩니다. 그러면 단종됩니다. 일론 머스크 참 바람직한 분이에요. 일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 초등학교 때쯤에 게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락이, 그 오락실, 그 다음에 문방구 앞에 이렇게 제가 조그만 오락실, 그런 조그만 기계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엄청난 그런 또 그게 있어요. 내가 대단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판 했는데 한 판이 안 끝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끝나서 오고 있더라고. 거의 전설이에요. 영웅이야, 영웅. 영웅이야. 다 이렇게 하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딱 하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촥 애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왜 저런 게 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성격은 똑같은 거고, 꽃 어디에 꽂히냐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용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딴짓을 많이 했지. 책도 되게 많이 사서 볼 수 있고, 그게 가능했던 게 돈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오락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그냥 돈 들어가는 걸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충분히 여기저기 찝쩍거릴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오락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오락실 기계를 방에다 놓고, 안마의자 필요 없고요, 오락실 기계. 내가 저거를 끝까지 엔딩까지 내가 해보겠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시절에만 재밌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네가 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잠깐 추억 소환. 뭐 아마 5분도 안 할 걸. 그냥 몇 번 이렇게 옛날에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끝.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 그 시절에 해야 될 그 퀘스트가 있어. 인생의 퀘스트가 있어. 그래서 여행도 그런 것 같아. 제가 못 가본 데가 구체구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치 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자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시멘트 규칙적인 거, 그 다음에 규격화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자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땅 밟는 거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자연의 경치를 봤을 때 뭘 느끼느냐? 잘 못 느낍니다.
굉장히 약간 둔감하거든요. 그 대신에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우리는 쾌감을 많이 느껴요. 이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 약간 달라. 그래서 제가 신도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어른들은, 보살님들은 그런 자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빨간 옷 입고 눈에 뵈도 않는데 등산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싫어요. 나 흙 싫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게 그래서 구체구를 못 갔는데, 나중에 가볼래 했더니 다 가봤어요. 나만 안 갔어. 나만. 물론 뭐 여러분들은 비극적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안 가보신 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나만 안 가봤어. 그래서 추진 자체를 못 하겠어. 이게 슬픈 거야. 다 때가 있어. 구체구가 유행할 때도, 구체구 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계림이 유행했고, 계림, 장가계, 구체구, 태항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 흐름이. 그럴 때 가야 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나이에 정해진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을 때 뭐하러 가? 조금 한가해지면 가지. 너만 안 갔다. 너만 안 갔다. 그리고 못 간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나에게 찾아온 기회 속에서 행복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일을 하는 거나 안 그러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책무,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면 나만 안 하고 남들은 다 해놨어. 물론 뭐 여기 여러분들은 너무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주어지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미륵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권력이 미륵이고, 그리고 그쪽에 관련해서 줄을 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낡은 줄이고, 동아줄은 미륵이라더라. 그렇게 외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스입니다. 그렇긴 한데 당신이 집권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돌아가셨죠. 미륵 오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현장 스님 나중에 옥화궁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옥화사. 그게 옥화사들, 저도 못 가봤네. 거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당나라 장안에 있었던 당현종 양귀비 아시죠? 현종 아마 현종 아니구나. 당 고종인가? 고종인가 보다. 고종의 잠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컸던,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그래서 그게 잠저고 이제 왕이 되니까 궁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태어난 곳은 일반 사가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는 왕기가 서렸다 그래서 궁으로 만들었고, 옥화궁으로 만들었고, 궁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절로다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옥화사라고도 나옵니다. 거기서 돌아가시거든요. 저도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왠지 시설 좋을 것 같지 않아? 거기 출신이 황제가 됐어. 야, 이거 황제 아들이고 황제가 될 정도면 시설 겁나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7성급 호텔급이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옆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스님은 죽어서 도솔천에, 미륵이 지금 도솔천에 있거든요. 도솔천에 태어나십니까? 아, 그렇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솔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장 받았다더라. 참.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래 권력에게 줄 수는, 그래서 미륵을 두 분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미륵 보살, 현재는 보살이에요. 당선인 신분이지만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된 거죠. 당선만 돼 있고, 그래서 미륵 보살. 그리고 이제 조금 높여 불러주는 분은 미륵 불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그런 거요. 원래 대통령 당선인이면 대통령님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가 좋지. 뭐 대통령이 된 건 아닌데 당선만 됐지 지금 아직 임무는 시작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좋은 뭐 구글 같은데 취직했어. 그러면 구글 아직 다니는 건 아닌데 합격장만 받았어. 그러면 어디 가니? 어디 다니니? 그러면 구글 이렇게 말을 뒤에 조금 흐리면 돼.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고, 미륵과 관련해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미륵이 용인가? 그거 내가 진짜 생각 많이 하는데 답을 잘 못 내겠어요. 미륵이 용이요? 용? 용의 우리나라 말이 미륵이에요. 미르. 그래서 예전에 미르재단, 미르의 전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용하고 미륵이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미륵이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가 용화 세계고, 미륵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용화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 도상에서도 용화수까지를 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물병을 듭니다. 미륵보살은 정병을 들어요. 관세음 보살이 들고 있는 정병 있잖아요. 물병. 그게 원래 미륵보살 거예요. 빌려줬다가 이게 조금 이게 지금 소송 걸렸습니다. 그 미륵보살 소송 걸렸습니다. 그 내 건데, 그 물병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미륵은 아까 부처님한테 수기받았던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로서의 지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게 정병이거든요. 관세음 보살은 귀족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병을 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관세음 보살 하면 당연히 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행자의 상징이 물병하고, 그걸 정병이에요, 정병. 그 군지라고 해서, 군지카라고 해서, 이게 수행자가 들고 다니는 자루 달린 물병이 있어. 그걸 이렇게 꽂아서 들고 다니는, 이렇게 약간 머리가 우리나라 술병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자루가 달려서 이렇게 주전자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병하고 또 하나가 총체, 털이개. 그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제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제가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병하고는 관련이 없고, 미륵 보살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병을 가지는 거고, 또 한 팀이 더 있어요. 이게 제석천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절을 가지거든요. 보통 상징물로 금강절을 가지고, 벼락무기. 범천은 어떤 스타일로 묘사가 되냐면 출가자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총체, 불진이라고도 해요. 지금 종정스님 이렇게 할 때도 그 총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종사, 조계종에서는 대종사 이렇게 모실 때도 총체를 드려. 왜 총체라고 하냐면 전체를 관할 한다. 원래는 그게 목이 좁고 팔이 좁고 그 다음에 발밑에 쓸고 이런 물건이에요. 약간의 빗자루 같은. 그래서 수행자들은
바닥에 앉을 때 거기 인도가 그 벌레가 많아서 그래요. 아열대 습하고 이러니까 벌레가 많아가지고 바닥을 쓸고 앉습니다. 혹시라도 죽일까봐. 나 요즘 그 유튜브 되게 희한한 걸 봤는데, 인도 유튜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그 사람 되게 재밌더라. 그 사람 그 콘텐츠는 뭐냐면 코브라 잡아주기야. 마을에 코브라 같은 게 막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벌집 퇴치해주는 그게 콘텐츠야.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말벌집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그 말벌집을 없애주는 게 그 사람 콘텐츠야, 콘텐츠. 이해가 돼? 청소기 같은 거 하나 갖고 가고 말벌을 청소기로다가 싹 빨아. 싹 빨아. 그래갖고 그거 처리해줘. 저렇게 돈 벌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인도 사람은 코브라, 뱀 이런 거 다 처리해 주는 거야. 집에서 뭐 이런 게, 근데 한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뭔 놈의 집에 저렇게 뱀이 많나 싶은 정도로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자루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땅꾼. 그렇게 해서 자루에다 다 넣어가지고, 보통 한번 이렇게 가면 한두 마리 나오면 컨텐츠를 찍겠어, 이 사람이. 그 누가 봐. 득실득실 나와야 그게 이제 조회수도 막 몇백만씩 가요. 재밌잖아. 비암 잡고 이런 거 재밌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동네 사람 또 다 나와서 구경하고 막 딱 잡고 자루에다 다 넣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맨 끝에 굉장히 놀라워. 풀어줘. 코브라인데 한적한 데 가가지고 풀어주면서 끝나, 영상이. 그렇게 풀어주면 또 올 것 같은데,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풀어줘. 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야. 죽이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내가 구제는 하는데, 제거는 하는데,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먼 데다가 풀어주고 끝나. 그게 이제 약간 인도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구렁이나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진 않고 독이 없는 거는 풀어줘도 되고, 맹독성이면 사실은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인도는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그 모디 총리,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모디 총리가 그거 발표했어요. 인도를 개혁하겠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뭐 1억 1만 개인가를 뭐 만들겠다, 1억 2천만 개인가를 만들겠다. 내가 이게 뭔가, 인도 인구가 14억이라고 치고 화장실을 1억 개를 넘게 만든다고? 그러면 인도는 화장실이 한 개도 없나? 야, 만들어도, 아니 정부에서 만드는 거는 집에 만들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개인 집에 만들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공공장소에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게 정부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집에다가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뭐 보조금 주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1억 개 이상의 화장실을 만든다는 게 이게 나란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인도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그 벌레 죽을까 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벌레를 잡느냐? 안 잡아요.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벌레가 많기 때문에 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벌레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말꼬리, 뭐 그 소꼬리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용도인지 아시잖아요. 걔가 이렇게 다니면서 좀 쫓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수행자의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미륵과 관세음 보살 예를 들면, 그래서 미륵은 원래는 승려, 수행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귀족의 모습이고, 제석처는 왕이나 귀족의 모습, 그 다음에 범처는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불자를 범처는 가지고 있고, 원래 미륵 보살은 군지 물병을 가지고 있어요. 물병을. 그래서 미륵은 원래 수행자였고, 도솔천에서는 또 수행자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또 귀족 모습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보고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수행자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게 나온다니까.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었는데 아라한이 도솔천에 가서 미륵을 봤는데 미륵이 제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이 승려가 일반인에게 예를 표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걸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래. 근데 아닌 게 맞을 거야. 왜냐하면 도리천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호명보살일 때 보면 출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출가자 모습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더라. 제가 나중에 제가 원래 또 현장빠잖아. 현장 스님한테 이렇게 거기가 도솔천이 와이파이가 잘 안 돼. 그래 이게 조금 느리긴 한데 내가 물어볼게요. 근데 애석하게 내가 중국말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그쪽에 구글 번역기 쓰시라고 구글 번역기 쓰면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게 해서 연락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륵 이야기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23쪽에 있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부분, 그 다음에 미륵이 언제 오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해드릴 겁니다.